자, 저희 두 번째 타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제 제1절의 총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을 거예요. 제2절로 이제 오게 되면, 원래는, 국세기본법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총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제를 한 4개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용어 정의를 정확히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 세법을 공부하는데, 세법에 있는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 예, 개, 제, 그런다든가, 그치? 숫자만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용어 정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가 될까요? 그죠? 인격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에서는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법인, 그치? 아닌 단체에 대한, 그치? 국세기본법의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가 있다?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된다면, 기한 연장과 이제 담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정리하시고요. 또,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을 가지고 이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없죠. 왜냐면, 세법학이니까 법리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류의 송달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서류의 송달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세법학에서는 보시면 돼요. 하나는 교부 송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교부 송달을 가지고 이제 직접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치 송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은 혹시 사례용으로 이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은 혹시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혹시 여기에 대한, 즉 인격, 즉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혹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죠?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했고요.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문제 1번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이 푸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납세무자에 대한 규정까지 모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혹시 문제 1번은 혹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혹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그죠? 과세관청과 이제 납사 사이에 다툼이 생겨난 겁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있죠. 그죠? 뭐 교회라든가 혹시 또 종중이라든가 혹시 종중이라든가 또는 혹시 사찰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끄집어서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할 겁니다. 또 이 법인 아닌 단체는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개별세법에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법인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무소득에 의한 법인세 납세무와 또 토지 등 양소득에 의한 법인세 납세무를 진다, 이렇게 정비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뭐세요? 법인 아닌 단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뭘로, 그죠? 그 단체를 일거주자 등으로 봐서 소득세 납세무를 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정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여기서는 혹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죠? 법인으로 여기까지 이제 확장하셔야 돼. 소득세법에서는 이익 또는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나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있다면 뭐가 된다? 당연히 소득세법의 공동사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뭐 한다? 소득금액 계산은 공동사업장별로 한다. 소득금액은 어떻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리고 납세무는 각각 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익분배 방법 비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일거주자 등으로 와서 그 단체가 독립적 납세무를 진다. 여기까지 이제 안고 가셔야 되겠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정리를 해 놓는다면, 부가가치세법은 뭐예요? 그렇죠? 납세무자가 두작자가 되겠죠. 재화용을 공급하는 경우는 뭐 사업자, 오케이? 사업자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납세무자가 누가 될까?
될까요? 그죠? 재화를 역시 수입하는 자가 됩니다. 역시 그러면 이 사업자는 뭐예요? 그죠? 영리 목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행위를 공급하는 자가 되니까 이러한 프레임을 먼저 갖고 문제를 보셔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혹시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정비를 하면서 이제는 물음으로 가기 전에, 자, 이런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 1번입니다. 페이지 몇이죠? 그죠? 자, 8페이지가 되겠죠? 8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사례 문제다, 또는 사례형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례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케이스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례형 문제는 어디 가요? 그죠? 전부 어디가 답이 있을까? 사례, 그죠?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취지로 이 실전세법학 연습교재를 길게 쓴 것이에요. 길게 쓴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답안지에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취지로 쓴 거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추약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례 안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사례 문제에서는 뭐를 잘 하셔야 돼? 무조건, 그죠? 물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역시. 자, 물음을 뭐라 하셔야 돼요? 물음을, 그죠? 잘 읽고, 그죠? 자, 뭘 해야 됩니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악하는 게 뭐가 될까요? 쟁점사항이 되겠죠? 그죠? 이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 2번, 그치? 물음 2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거의 어떻게 나옵니까? 혹시? 물음 1은 어떻게? 그치? 물음 1은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음 1은 뭐가 나오는 것이고, 그죠? 물음 1은 혹시 순수하게 뭐를 물어봅니까? 이론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는 뭐로, 그죠? 물음 2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론을 이용해서 뭐 하는 것이야? 사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만드는 게 현재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천히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건 이 문제의 물음을 보면서 자료 요약을 좀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 하시라? 자료, 그죠? 요약을 좀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서 키가 될 만한 글들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빨간색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답안지 좀 체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A라는 이제 실체가 나왔습니다. 자, 뭐가 됐어요? 백이숙제의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고 그 유적을 보존하며 봉제사를 주관하는 회원 30명이 뭐가 됐어요? A는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단체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뭐는 되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법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키들을 하나 잡고 가는 겁니다. 2015년 이후로 A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를 했답니다. 자, 누가 됐어요? 그죠? 이 A의 역시 대표자가 존재를 했을 겁니다. 오케이? 대표자가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표자는 당연히 뭐가 될까? 사람이 됐겠죠? 오케이? 자, 명의에 뭐가 있어요? 그죠? 그죠? 토지에 대한 것이 대표자 명의로 뭐가 있다는가?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A라는 단체에 대해서 등기는 되지 않았으니까 법인은 아니고 대표자 명의로 토지가 등기가 돼 있다는가. 근데 이 등기된 토지를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게 뭐가 될까? 그치?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치? 과연, 그치? 자, 법인세가 과세될 것인가? 그치? 또는 어디가? 그치? 소득세가 과세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쟁점을 좀 잡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때 이제 법인세 과세가 되게 되면 세율이 이제 훨씬 더 폭이 넓게 세율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될까? 절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나 이쪽은 이제 세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쟁점으로 문제를 끌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번 지문에 갔더니 2019년 3월 10일 A에 관할 세무서장은 A에게 2015년 귀소 양도소득세 그죠? 얼마를 105-580-000을 결정 고지를 했답니다. 자, 그때는 뭐가 됐어요? 자,
양도를 해놓고 나서 양소득에 대해서 혹시 양도소득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았대요. 그죠?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이게 이제 법인세로 갔어야 될 것인가, 소득세로 갔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 보는가. 자, 2번 자료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것들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료 요약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2019년 3월 10일, 그치? 자, 뭐 했다는 것이야? A는 2015년 기소 양도소득세를, 그치? 자, A의 누구는, 그죠? 관할 세무서장은, 그죠? 자, 뭐에 대해서, 그죠?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토지의 그치? 양도에 대해서 그치? 얼마 105 얼마 크진 않네요. 그치? 1억 500만 원 정도면 얼마 큰 거죠? 580 그치? 000 뭐 했대요? 당연히 뭐 했으니까 그치?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정 고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정해서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 사례에서 이제 나오네요. 이때 누구는 그치? 자, A의 대표자는 그치? 자, 즉 A는 뭐가 됩니까? 그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봉원지사 등을 혹시 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맹자님을 신봉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백이숙제가 됐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백이숙제를 숭상하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단체에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도를 했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 누구는 A의 대표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과세관청에게 불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불복을 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불복을 청구를 할 때는 이제 두 개의 방법을 하나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 주의적 청구가 하나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주된 청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하나, 혹시, 혹시 이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예비적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주의적 쟁점 토지는, 주의적으로 쟁점 토지는, 여기서는 주의적이다. 이 말을, 이거를 주된 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복에서는 뭐 한다? 주된 청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보조적 청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시죠. 자, 주의적 청구로 쟁점 토지는 백이숙제에 대한 봉예삼이 유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증받은 토지이고, A는 백이숙제와 관련된 유적보수, 춘추, 봉제사, 또 학술대회 및 관리 청소라는 비용이 단체이므로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된 청구는 법인세가 뭐가 된다? 부과돼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불복 청구를 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불복 청구는 뭐랬을까요?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로 뭘 했어요? 그죠? 자, 양숙세를 혹시나 과세하더라도, 즉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숙세를 과세하지 않더라도 뭘로? 공동사업으로, 그죠? 자, 뭐 한다? A가 아니라 A 회원들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러면 뭐로? 그죠? 공동사업으로, 그죠? 봐서, 자, 뭐로? 회원에게 뭐 해야 된다는? 부과해야 된다는 뭐란가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이 쟁점사항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자료에서는 뭐를 줬을까요? 국세기본법에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전부 다 사례 안에 답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정관에는 각 회원의 지분 비율, 출자비에 대한 규정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답니다. 그러면 자, 1문구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죠? 당연히 얘는 뭐가 없다? 이익 분배 망고 비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첫 번째 1문구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그죠? 출자 비율이나 그죠? 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가?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이 뭐가 되어 있지 않다는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게 어디에?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출자 비율 등도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죠? 또 재산의 처분, 이익 배분 관련 조항으로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 과반수 결의에 따라서 대표자가 집행하기로 한다는 내용. 또 재산의 처분 시 현재 및 장래 소액 및 차감 후 자녀 이익을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있답니다. 자,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자 비율 등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죠?
자, 이익 분배가 뭐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뭐가 것이 규정 이성간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익이 분배됐냐, 분배가 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문구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거예요. 심판 선고 당시까지의 쟁점 토지에 대해서 혹시 자, 이 문구에서 크게 본다면 뭐가 없다는가? 자, 이익 분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는 사실 끝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사례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사례 안에 전부 다 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가기를 바래요. 그럼 자, 첫 번째 이제 물음 1에서 나온 게 뭐가 됩니까? 물음 1에서 나온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충분히 아셔야 되겠죠. 자, 현행시 자, 국세기본법도 소득세법과 기타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제휴규정을 설명하라. 그러면 자, 보세요. 국세기본법의 핵시 뭐에 대한 핵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핵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그죠? 단체에 대한 뭐를 설명하라? 규정을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를 물어봤을까? 소득세법의 이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타 세법 중에 뭐 한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인세법과 같이 또는 부가세법 규정을 가져가서 그죠? 부가세법 규정을 가져가서 답을 써나가시면 이제 좋은 답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쓰게 되면 이 물음이 몇 점짜리야? 오케이? 10점짜리가 됩니다. 혹시 10점짜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 10점짜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국세기본법의 규정들 한번 멋지게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국세기본법에서는 뭐로 봅니까? 자, 법인 아닌 단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두 개의 알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당연법인 의제단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법인 의제단체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그죠? 승인법인 의제단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법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오케이? 또 보는 거예요. 얘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당연법인 단체 또 승인법인 단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법인 단체는 두 개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겠죠. 첫 번째가 뭐 있어? 주무관청의 인허가, 두 번째는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기본재산 정리하면 되겠지. 승인법인 단체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관리인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없고 단체 자신의 명의로 독립되게 재산을 관리 소유하게 되면 세무상의 승인을 얻어서 뭘로 혹시 승인을 얻은 때는 법인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디에 적용한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자, 법인으로 본다면 뭐 하는 것이다. 자, 법인세법에서는 얘네들을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은 뭐다. 그죠?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뭐가 되는 것에 사업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꾸려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요? 자, 법인 아닌 단체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법인 아닌 단체로서 뭐가 아니라는가? 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저기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이익분배 방법 비율이 있다면 혹시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분배 방법 비율이 없다면 혹시 분배 방법이나 뭐가 혹시 비율이 있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이익이 분배된다면 뭐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다? 혹시 그 단체가 일거주자되게 된다는 것이야. 그럼 이 문제의 결론은 뭐야? 여기는 그치? 자, 모두 되지 않고 당연법인 의제단체도 되지 않고 또 승인법인 의제단체도 되지 않고 또 소득세법 또 공동사업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그죠? 자, 얘네들도 될 수가 없고 얘네들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체가 거주자 등으로 봐서 이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소득세 납세물을 지는 건 당연하구나. 이렇게
글을 꾸려가야 되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모든 답은 어디가 있었나? 이 물음 일에 전부 다 놓여져 있다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그지?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볼 내용이 존재합니다. 찾아볼 내용이 있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음 2로 간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를 물어봤을까요? 그죠? 물음 2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보시죠. 여기에 대한 내용 잘 꾸려갈 수 있지? 자, 위 사례에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례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쟁점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한마디로, 과세관청에 또는,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원 문구대로 정리한다면 A에 자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의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이 뭔지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쟁점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논거는 어디가 될까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논거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야 돼?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더 든다면, 소득세법의 규정을 가져가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국세기본법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치?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그치? 법인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이미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거 반복해서 글 써버리면 끝나는 것이야. 자, 뭐 있다? 하나는 당연 법인 의제단체가 존재한다. 의제단체가 존재한다.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한다? 그치? 승인법인 의제단체가 존재한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문구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럼 주무관청의 인허가, 두 번째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예산, 여기는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글을 써가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죠? 이 법인 의제단체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소득세법 규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국세기본법 규정만 가지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그렇진 않고 뭐다? 그치? 자, 그죠? 자, 뭐가 있다는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그죠? 단체가 뭐가 되지 않았다는가? 법인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한 가지 변수만 남겠죠? 첫 번째,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뭐가 되어 있다는가? 그죠? 방법이나 혹시 비율이 있거나 또는 뭐가 됐다는가? 현실적으로 이익이 분배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익이 혹시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때는 뭐로 본다? 혹시 공동사업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혹시 또 하나 혹시 법인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혹시 그 단체가 뭐가 돼서 혹시 일거주자 등이 돼서 뭐 해야 돼? 독립적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를 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볼 때는 무조건 쟁점과 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논거를 굳이 안 가져가도 되는 게 여기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할까요? 그죠? 사례 판단입니다. 사례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여러분이 혹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다? A는 혹시 자 뭐다? 등기되지 않은 단체다. 혹시 그러니까 뭐로 볼 수 없다? 법인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 뭐예요? 그죠? A는 혹시 주무관청에 인허가나 관청에 뭐는 혹시 인허가나 혹시 또는 공익의목적으로 출연된 뭐가 없다. 혹시 기본 재산이 혹시 없다. 왜? 출자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혹시 뭐가 되잖아요. 법인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글을 끌고 가는 것이야. 됐어요? 그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얘네들에 대해서 A가 뭐가 됐어요? 현실적으로 과연, 혹시, 현실적으로, 그죠? 이익이 분배가 됐느냐, 혹시, 자, 뭐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안 됐다는가. 그러니까 뭐를 볼 수 없다? 공동사업자로도 혹시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례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뭐 하는 것이다? 결론을 이제 여기서 잡아놓으세요. 결론은 혹시, 자, 위에 혹시, 그죠?
위의 이렇게 쓰는 거야. 내용을 그치 뭘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치 적으로 그치 고려를 해 볼 때 그치 A라는 단체는 그치 당연히 뭐가 아니고 법인이 아니고 또 뭣도 아니므로 소득세법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므로 여기는 소득세법 써주면 좋아요. 그죠? 자, 뭐 한다 그치 아니므로 그치 A 관할 세무서장의 뭐는 그치 A 관할 세무서장의 뭐는 그죠? 서장의 과세 처분은 혹시 1억 8천, 1억 500 뭐 얼마죠? 과세 처분은 뭐 한다?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놓으시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실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뭐 논거, 세 번째 뭐 사례 판단, 또 네 번째 결론 이렇게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이제 좀 긴 문구로 답안을 작성해 놓은 게 이 내용이 됩니다. 똑같죠? 출제 이유. 정말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은 올해 출제될 수 있어요. 꼭 정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치? 자, 끝.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 기한 연장 사유하고, 그죠? 자, 몇 가지도 추가적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다. 특히, 서류송달에서 문제를 낸다면, 그치? 공시송달을 가지고 끄집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이제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세요. 물론, 이해를 하면 정말 좋지만, 이해를 못 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공부할 때는 절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 끊어져 가지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 갈까요? 이제는 페이지 12로 가서 문제를 한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12쪽 가서 국세기본법 제가 다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쪽은 뻔합니다. 나오는 게. 그치?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자, 페이지 이제 12 가서 제3절로 갑니다. 제3절 뭐라고 나왔어요?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크게 4가지가 존재를 한다. 이것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안고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두 번째 뭐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치? 세 번째는 뭐가 존재한다? 근거과세가 원칙이 존재한다. 네 번째는 뭐 있다? 조세 감면에, 그죠?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실질과세, 두 번째 뭐 신의성실, 또 세 번째 근거과세, 또 네 번째 조세감면의 사후 관리. 이 4개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실질과세하고 신의성실, 근거과세는 언제든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내용을 그지 가지고 이제 1번, 2번 또 그죠? 추가적으로 한다면 역시 2문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실질과세 또 신의성실 또 근거과세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례가 이제 다수가 있습니다. 판례가 다수가 있더라도, 그죠? 여기 이제 핵심 사항은 뭐가 될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치? 적용 요건하고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그치? 공부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실질과세 원칙도 크게 3가지가 존재하죠. 그죠? 첫 번째 뭐, 그죠? 납세의무자 판단에 대한 실질, 걔를 귀속에 따른 실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내용에 따른 실질. 이렇게. 세 번째는 뭐가 있나? 그죠? 그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회피 뭐를 위한,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번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그죠? 조세 회피 또 절세 또 조세 포탈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좀 했네요. 그래서 문제 1번으로 가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문제 1번 가서요. 그죠? 정리합시다. 답안지도 이렇게 쓰세요. 자, 물음 1로 가기 전에 항상 이 부분을 읽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국세기본법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행위, 조세 회피, 또 절세, 또 조세 포탈의 개념과 적용 사례, 타 개념과의 차이점 및 세법상 취급에 대해 설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설명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뭐를 써야 돼요? 조세 회피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벽을 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뭐가 있어요? 그치? 개념. 오케이? 자, 두 번째 뭐 있나요? 그죠? 적용 사례. 그죠? 세 번째 이제 뭐를 물어봤나요? 그죠? 그죠? 자, 뭐를 물어봤어요? 그죠? 타 개념과의 차이점. 개념과의 뭐, 그죠? 개념과 차이점. 그치? 자, 네 번째는 뭐가 존재하나요? 그죠? 자, 그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답도 어떻게 될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에 대해서? 절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왔어요? 조세 포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수 배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개념에서 나옵니다. 개념. 이 개념을 정확히 쓰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은 그 다음 그지 전개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세 회피란 무엇이다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뭐하거나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지? 과세 요건이 되는 뭐를 그지? 사실을 누락하거나 그지? 자, 뭐를 그지? 은폐 등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야? 그지? 은폐 등을 통해서 그지? 은폐 등을 통해서 허위의 방법으로 그죠? 자, 허위의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이야? 그지? 과세를 그지? 곤란하게 하는 것 그지? 과세를 곤란하게 뭐 그죠? 하는 것을 뭐 한다? 그지? 하는 것을 조세 회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요건 사실의 누락 또 은폐 등 허위의 방법으로 과세를 곤란하게 하는 걸 뭐다? 조세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절세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 되겠죠? 그치? 뭐, 조세법이, 그치? 세법이, 그치? 허용하는 어디에서? 범위 내에서, 그죠? 자, 선택 가능한, 그치? 여러 가지, 뭐 중에서, 그치? 그죠? 선택지 중에서 뭐 하는 것이다, 그치? 그죠?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고, 조세 부담이, 그죠? 가장 그치 적은 방법을 뭐 하는 것이다. 적은 방법을 그치 선택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절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글은 쓰셔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조세 포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세 포탈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그죠? 사기, 그죠? 그 밖에 뭐로 인해서, 그죠?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죠?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치?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그치? 고의적으로, 그죠? 고의적으로 뭐 하거나, 그치? 조세를, 그치? 회피하거나. 자,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고의적이에요. 그죠?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그치? 과세를, 그죠? 불가능하게 하는 걸, 그죠? 하게 뭐 하는 거?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글을 잡아가셔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의를 여러분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면, 그죠? 자, 뭐가 될까요?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이 적용 사례는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죠? 적용 사례, 그치? 자, 우리가 이제 볼 만한 내용이 뭐 있을까? 항상, 그치?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법에 뭐가 있다? 부당의 계산 부인이 존재한다. 그지? 또 이제 상속증여세법에 뭐가 있나요? 그죠?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양도 혹시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혹시 그죠? 등등등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 개념과 차이에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가 돼요? 조세 회피는 혹시 절세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혹시 과세요건 사실을 누락한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는 뭐 선택지 중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세 회피와 뭐를 비교하셔야 돼? 조세 포탈을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뭐가 없다는 거 혹시 사기나 혹시 기타 뭐는 부정행위는 그죠? 부정행위는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의성은 뭐 있을 수 있는데, 그치? 자,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라는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사기나, 그치? 기타 부정한 행위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이제 세법상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하게 될까요? 과세관청이, 그치?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그치?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그치? 자, 뭐 한다? 과세 요건을 뭐 한 다음에, 그치? 포착한 다음에, 그치?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에 반해 조세 포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세무조사 등에 의해서, 그치? 과세 요건을 포착해서, 그치? 과세를 하면 되는데, 이제 또 쟁점사항이 뭐가 있어요? 여기는, 그죠? 조세법, 뭐에 대한 처벌법에, 그치? 처벌법에 뭐 한다는가?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 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위쪽은 똑같지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지? 그리고 이제 절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많이 있잖아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든가 일시적 인적 경우에 대해서는 그지? 그런 것들 이렇게 꾸려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지? 그리고 이제 물음 2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 내용이 있네요. 그럼 물음 2에서 물어본 내용이 뭐가 됩니까? 자, 보세요. 항상 모든 법학은 물음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물음 2에서 볼 내용. 자,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한 번에 설명을 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좀 써나가시길 바라요. 자, 뭐가 다른 경우에는 혹시 의의를 여기서 이제 좀 쓰시면 되겠죠. 그럼 형식과 뭐가 다른 경우에는 혹시 실질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뭐한다? 실질에 따라서 과세라는 원칙을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적용이 되게 된다. 오케이? 적용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또는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그죠? 자,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첫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어디가 될까요? 이쪽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귀속에 따른 실질, 두 번째 내용에 따른 실질,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 이 세 가지의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은 자, 그죠? 당연히 방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다? 의의다 또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제3자 거래나 또는 뭐를 통해서 우회 거래를 통해서 자, 뭘 하게 됩니까? 조세 부담의 그죠? 세법의 혜택을, 세법의 뭐를, 이런 말들을 쓰셔야 됩니다. 혜택을, 자, 뭐 하기 위해서, 부당히 받기, 그죠? 부당히 받기, 위한, 거신 때는 뭐 한다, 과세관청은, 자, 뭐 한 것으로 봐서,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뭐 할 수 있다? 과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말이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이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죠? 이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실질과세 원칙이 개별세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죠? 구현이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법인세법, 또 소득세법, 부가세법의 부당계산 부인 규정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과의 관계가 됩니다. 이 부당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무엇이다? 결국은 실질과세를 뭐하기 위한 것이다?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꾸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 3에 개별세법의 조세피 방지를 위한 규정을 간략히 좀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물음 3에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실 내용은, 자, 우리 법인세법에 뭐가 있나요? 그죠? 자, 개별세법이 되니까 첫 번째 법인세법, 두 번째 소득세법, 또 뭐가 존재하나? 세 번째 부가세법, 부가세법이라고 정리하세요. 네 번째 뭐 있다? 상속증여세법. 이러면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네 개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법인세법의 대표적으로 뭐 있나? 자, 매출 누락 등에 대해서 대표자 상해 처분하는 거, 또 부당계산 부인 규정, 또 채권자 불명사 채이자
또 수령자물며 채권 증권의 이자에 대해서 그지? 자, 뭘 하게 됩니까? 그 지급이자에 대해서 송금 산입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존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소득세법에서 굉장히 뭐 있을 수 그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소득세법도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양도소득세에서 역시 대표적으로 뭐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강 역시 뭐에 대한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고요. 부가세법에서도 뭐 있나요?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이라든가 역시 또 뭐가 존재할까요? 역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든가 등등이 존재하고 상속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유지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글을 꾸려가시면 충분히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물음을 좀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물음 3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음 3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3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명의신탁계산에 대한 증여 의제가 아니라 역시 이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비를 추가적으로 한번 하고 가도록 합시다. 실질과세 원칙에서 이제 신성실의 원칙을 안 물어보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문제 어디 하나는 실질과세, 두 번째는 뭐 신성실의 원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꾸렸다. 이것도 희한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음 2번은 제가 만든 문제예요. 자, 이 정도 문제 풀고 가셔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 있게 답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말씀 듣고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어디 갈까요? 혹시 교재 17페이지로 가서 물음을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1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치? 문제 2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치?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문제 2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면서 갑시다. 국세기본법상,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치? 다음 사례를 읽고 혹시 물음에 답하세요. 다만 문제를 풀이할 때 상속세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문제는 고려하지 말라는가. 그 말은 뭐야?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에서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갑 회사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주주 을에게 자, 뭐 했다는가? 명의신탁을 했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당연히 이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뭐 하시냐면 자료 요약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갑회사가 존재를 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존재하나요? 그죠? 갑회사가 존재를 했고, 그죠? 두 번째 역시 그죠? 갑회사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원래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뭐가 있었는가? 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자, 뭐 할 목적으로 그죠? 채무를 뭐 할 목적으로? 면탈할 목적으로. 이 말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뭐까지 생각하셔야 돼? 세법 한다면 사행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이 갑소유의 토지를 뭐 누구에게? 자, 을에게 뭐 했다는가?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은 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자, 보셔야 될 내용이 뭐 있다. 자, 을 명의로 그죠? 을 명의로 뭐가 됐다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형식적으로 된 거예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소유 토지에 대한 실질 소유는 누가 될까요? 자, 형식은 누구 거가 됐겠지만 을의 형식이 됐겠지만 여전히 이 갑회사가 토지를 뭐 하고 있다는가?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주주는 그 부동산을 자가로 구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갑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 명의신탁을 통해서 뭘 했어요? 그죠? 자, 누구와? 그지? 이 갑회사와 뭘 했어? 그지?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을 것이고, 그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뭘 했을까요? 임대료를, 그지? 지급받고 수취를 했을 겁니다. 응? 자, 그지? 그런 다음에 부동산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답니다. 그 후 수년간 어른 자신에서 과세 기간에 대한, 자진해서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뭘 했대요? 신고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신고는 뭐 했다? 수년간 자신이 뭐가 돼서, 자신이, 당연히 임대인이 돼서, 그죠? 자, 뭐를, 부가가치세를, 그치? 자, 신고 납부를 했답니다. 당연히 그 과세관청은, 그죠? 이, 토지의 소유가 누구? 그죠? 갑게 아니라 A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케이? 그러던 중, 그지? 세액을 일부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했답니다. 관할세무상 의뢰에 대해서 미납세 세액에 대한 납세 고제와 더불어 추가로 폐업 시 잔존재바에 대한 공급부재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부가세, 부가처분을 했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했을까요? 을에게 부가처분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관할세무상의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을은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과 동시에 그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 계약으로 또는 통정허위 계약으로 뭐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을은 뭐를 그죠? 형식적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납세물을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 문제는 뭐냐면 그죠? 실제로는 그죠?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문제를 꾸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대한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잘 살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물음 한번 가도록 합시다. 물음 잘 가요. 그죠? 1입니다. 자, 물음 1번은 3점짜리 문제가 됐네요. 자, 납세와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국세기본법 15조는 규정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납세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납세자의, 그죠? 뭐가 됩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납세자의, 그치? 자, 뭐에 대한, 신의 측의, 그치? 적용 요건에 대해서, 그치?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저는 쉽게요. 그죠? 자, 그죠? 납세자가 뭘 했어야 됩니까? 그지? 그죠? 일정한 행위를, 그죠? 일정한 행위를, 그지?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뭐가 됐어야 돼요? 행위는, 그지? 자, 계속, 그죠? 반복적이었어야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그지? 과세관청은, 그지? 그지? 그 납세자의 뭐, 그죠? 납세자의 행위를, 그죠? 뭘 했고, 신뢰를 했고, 그죠? 또 그 신뢰에 뭐가 없어야 돼요? 그 신뢰에, 그지?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지? 그런데 이제 납세자가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그지? 당초에, 그지? 자, 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 했다는가요? 번복을 했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납세의 그 행위로 인해서 과세관청에, 그지? 과세관청에, 그지? 뭐가, 신뢰 이익이, 그지? 침해가 됐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납세에 대한 신칙의 적용 요건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물음 2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됩니다. 물음 1 끝났죠? 납세의 신식의 적용 요건 끝났고, 자, 물음 2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건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세요. 자, 물음 2에서는 뭐라고 나왔나? 그치?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신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답니다. 합법성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합법성의 원칙과 신성실의 원칙의 적용 한계에 대해 설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굉장히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법성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치?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합법성의 원칙과, 그치? 신의 측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 그럼 두 번째는 뭐 간다? 합법성의 원칙과 뭐에 대해서
신이치계 역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음 3에 대해서 역시 정비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역시 그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역시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진 누구에 대해서 역시 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돼요? 쟁점이 되겠죠. 그죠? 자, 누구? 과세관청에 역시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관청이라고 글 쓰셔도 됩니다. 세무서장에 누구에 대한 의뢰에 대한 뭐가 부가세 과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가가치세, 뭐가 과세 처분이 역시 과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타당 여부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논거는 어디를 가지고 정리하면 될까? 이 신이치계 내용을 가지고 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에 그지? 관련 법령의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법령에서는 15조가 되겠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세무공무원이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한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납세자도 또한 같다. 그게 조문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뭐를 가지고 신이치계 그죠? 적용 요건을 가지고 그죠? 적용 요건을 가지고 답을 좀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 이 을이라는 친구가 뭐했다? 수년간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과세관청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케이? 그지? 그래서 사례 판단하시고요. 자, 4번에서는 뭐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뭐 한다? 그지? 과세관청의 그지? 부가세 과세 처분은 뭐 한다?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으셔야 돼.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항상 이래요. 이 타당이라는 말, 결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정리할 건 뭐가 됩니까? 합법성의 원칙에 대해서 꼭 제대로 글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법성의 원칙은 뭐가 될까요? 자, 누구는 그죠? 세무공무원은 그지? 자, 어디에서? 세무공무원은 그지? 세법에서 그죠? 뭐한 정한 자, 뭐가 된 경우에는 그죠? 과세 요건이 뭐가 된 경우에는 충족된 경우에는 충족 시에는 그죠? 자, 뭘 해야 되면 무조건 과세를 해야 되며 그지? 자, 세무공무원이 스스로의 재량으로 그지? 과세를 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지? 과세도 물론이고 세무공무원은 뭐예요? 그지? 조세 감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그지? 합법성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그지? 세무공무원은 절대 뭐가 되잖아요. 행정인이라는 자지 입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감면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은 준수가 된다. 이렇게 글을 쓰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조세법에서 국세를 부과할 때 대원칙은 뭐야? 합법성의 원칙이야. 근데 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너무나 침해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치의 관계에서는 뭐다? 자, 대원칙은 뭐가 되는 것이다? 합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합법성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신뢰이익에 자, 이 말을 써드릴게요. 자, 뭐로 인해서? 합법성에 뭐로 인해서 혹시 원칙을 혹시 고수함으로 인해서 혹시 납세자의 뭐가 혹시 납세자의 뭐 그죠? 신의칙에 대한 납세의 신칙에 대한 혹시 뭐가 침해가 혹시 너무나 뭐해서 현저해서 혹시 현저해서 이 납세자의 권리가 혹시 납세자의 뭐 그죠? 재산권이 혹시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합법성을 뭐 할 수 있다. 희생 가능하다. 합법성의 원칙을 뭐라고 그죠? 희생하고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 신의칙을 그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문제를 보면은 제가 사례용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뭐를 신의칙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면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지? 멋지죠? 이렇게 공부를 꼭 하세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뭐 할까 하면 우리가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까지 정리를 했으니까요. 교재 어디 가서 그지? 20페이지 가서 그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문제 가기 전에 우리가 풀었던 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